안녕하세요. 트로트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행사비 수천만 원, 정규 앨범 초동 50만 장을 찍은 톱가수 김호중이 왜 일상에서는 짠돌이? 잘 나가는 톱가수가 짠돌이?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미 클릭하고 들어오신 여러분의 손가락은 정직합니다. 행사비 수천만 원, 정규 앨범 초동 50만 장을 훌쩍 넘긴 기록, 콘서트만 열었다 하면 좌석이 증발하듯 사라지는 인기. 숫자만 놓고 보면 김호중의 삶은 화려한 조명과 명품 로고, 고급 스포츠카와 초호화 하이엔드 시계들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회사 직원들의 증언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쓰기도 힘들 정도로 안 쓴다. 그래서 어느 날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잘 나가는 톱가수가 짠돌이라서 우리가 입틀막을 한다고. 촬영 스케줄이 끝난 어느 겨울밤, 스타일리스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번에 겨울 아우터 하나 새로 맞추시죠. 솔직히 이제 그 패딩은 팬들이 알아보실 정도예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너무 담담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뭘? 따뜻하고 지퍼 잘 올라가고 무대 올라갈 때만 아니면 되잖아. 스태프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행사비만 따져도 한 번에 웬만한 차 한 대 값이 오가는 스타가 겨울 패딩 하나를 몇 해째 입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은 그 뒤로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운동화를 살 때도, 가방을 고를 때도,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를 바꿀 때조차. 회사 카드 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김호중의 소비 패턴은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정산 회의가 열리면 동료 가수들의 명품 쇼핑 내역과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사이의 유난히도 소박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연습실 근처 백반집, 동네 수선집, 문구점, 그리고 간헐적으로 찍힌 조용한 기부단체 이름. 한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명세서 보고 시스템 오류 난 줄 알았어. 이 매출 규모의 아티스트 치고는 소비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화려한 영수증 대신 검소한 일상의 흔적이 늘어서 있는 그 페이지를 보고 직원들은 쓰지 말아야 할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떠들었다가 오해라도 살까봐 그냥 입을 틀어막은 채 웃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을 아예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김호중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의 기준이 너무 명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울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삶의 거친 면을 먼저 배웠던 그는 가지고 싶어서 사는 법보다 가지지 못해도 버티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방황과 좌절, 학업의 중단과 재도전, 그 과정에서 생긴 건 욕망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습니다. 오늘 손에 쥔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 감각.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이게 없어도 나는 노래할 수 있는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짧지만 평생을 가르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인사 잘하고 남한테 해끼치지 말아라. 하늘에서 지켜볼게. 화려한 명언도 거창한 유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당부는 훗날 스타가 된 그의 일상, 그리고 소비 패턴을 지배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명품을 사도 할머니의 말 앞에서는 늘 마음이 망설였고, 비싼 차를 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명품 로고보다 할머니의 한마디를 더 의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웃던 짠돌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가볍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시기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구석진 창고에 방역 물품이 잔뜩 쌓여 들어왔다는 제보가 아주 늦게야 알려졌습니다. 물품의 출처를 추적해 올라가자 조용히 올라와 있던 이름 한 줄, 김호중. 누구도 몰래, 기념사진도, 홍보 문구도 없이 진행된 기부였습니다.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사 나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제발 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돕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의 소비 내역에는 당사자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러 곳에 찍혀있는 나눔의 흔적이 여러 존재합니다. 청소년 지원단체, 소외 계층 후원 계좌, 갑작스런 사고로 힘들어진 가정에 송금된 정체 모를 이름. 그것들이 조용히 엮이면 꽤 큰 규모의 돈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검소하고 소박하기만 한 톱가수가 알고 보니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먼저 알아버린 회사 직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마음껏 떠들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말하면 짠돌이라는 별명이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되어버릴까봐. 하지만 김호중의 검소함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어린 시절 반복된 좌절과 상실, 그리고 모든 걸 잃을 뻔한 시기의 기억은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확신을 남겼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연습생처럼 삽니다. 큰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객이 떼창을 해도 환호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스스로를 다시 초기화합니다. 다음 무대, 다음 노래, 다음 연습.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다 보니 소비에도 자연스레 같은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줄을 늘리는 순간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감정을 쏟아내지만 일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욕망의 볼륨을 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노래는 넘치지 않아서 더 아프다. 화려하게 올라가는 고음 속에서도 감정이 터져나가기 직전 딱 그 지점에서 멈춰서기 때문이라고. 흥미롭게도 이 절제의 미학은 그의 삶과 소비 태도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더 쓸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그 직전에서 멈추는 습관. 더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거길 넘지 않는 선택. 그 멈춤이 쌓여 지금의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스태프들이 그의 소비 패턴을 보고 입을 틀어막은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써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쓰고 있어서. 회사에서 준비한 고급 차량 대신 그는 종종 실용적인 이동수단을 고집합니다. 장거리 스케줄이 아니면 굳이 큰 차를 부르지 말라고 하거나 스태프들이 함께 타는 승합차를 먼저 챙기는 식입니다. 넓고 편한 좌석보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안전과 휴식을 우선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 돈이 향하는 곳은 늘 비슷합니다. 연습실, 스태프, 그리고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하루. 검소함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화려함에 기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돈과 인기의 숫자 박에서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는 여전히 연습실 바닥을 닦고 오래된 옷을 챙겨 입고 익숙한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소박해 보이는 그 풍경이 김호중에게는 가장 편안한 일상의 얼굴입니다. 잘 나가는 톱가수가 짠돌이냐는 질문은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소함을 선택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잠시, 조용한 일상은 길게. 카드 명세서에는 여전히 소박한 영수증과 조용한 기부 내역이 나란히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의 할머니의 한마디가 연습생 시절의 불안이 지금도 자신을 단속하는 질문이 함께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버텨온 이유를 잊지 않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한 김호중의 검소한 삶과 독특한 소비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갈 수밖에 없겠구나. 돈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